안녕하세요. 데이콘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송근일입니다. 사실 저희 데이콘이 이제 5회 대회까지는 이렇게 튜토리얼 없이 그냥 대회만 쭉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참가자분들께서 너무 어렵다는 평들이 조금 많으셨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고자 저희는 이렇게 6회 대회부터는 튜토리얼을 따로 여러 개를 찍어가지고 올릴 이제 생각이고요. 음, 일단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회의, 이 튜토리얼의 목적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비교적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혹은 뭐,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딥러닝을 뭐 대충 구현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나 뭐, 뉴럴네트 같은 알고리즘들을 파이썬이나 R에서 구현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데이터 분석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으로 구현은 가능한데, 실제로 데이터를 던져주고 그걸 분석하고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두 종류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튜토리얼을 이제 여러 개 찍어가지고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첫 번째 영상이 조금 쉽다고 느끼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쉽다고 느끼실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보다가 너무 쉬운 것 같으면 바로 두 번째 영상으로 건너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 영상, 첫 번째 영상 같이 올릴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6회대 주제는 네, 야구입니다. 야구. 2019년 KBO 타자 약 220명 정도의 KBO 타자들의 OPS를 예측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특정 타자의 데뷔 시즌부터 작년 시즌, 즉 2018년 시즌까지의 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9년 성적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2019년 성적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의 선수의 성적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사실 이 시계열 데이터가 굉장히 활용성이 높고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떤 분야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높은 실용성에 비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약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못하시는 부분이 이제 시계열 부분이에요. 네, 오히려 다른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딥러닝이나 오히려 더 어려운 건 이렇게 잘하시는데 시계열 분석을 그거보다 못하시는 분들도 좀 제가 봤었고, 네, 그런데 시계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특히 금융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네,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튜토리얼을. 이게 데이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컴페티션에 6회 대회 6회 대회 가이드라인을 누르시면 이런 페이지가 뜰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데이터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최초로. 처음부터 저희는 다 할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네,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은 구글 드라이브로 갑니다. 그거를 이제 다 드래그를 해서 한번 제가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이거 다운을 이제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사실은 다운로드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주피터 노트북을 치시면은, 네.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음, 파이썬을 좀 이제 하신다,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신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쓰시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파이썬을 이제 실행시켜주는 일종의 가상 환경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은 뭐고 파이썬은 뭐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셔서 제가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쓰다 보면 아마도 주피터 노트북은 이제 파이썬 위에서 좀 상위에서 파이썬을 실행시켜주는 어떤 그런 일종의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일단 여기 제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만들었듯이 New에 들어가셔서 파이썬 3를 딱 누르시면은 새로운 이제 이렇게 창이 떠요. 새로운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이제 각 셀에다가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실행시키면서 이제 결과물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제가 따로 지정을 안 해가지고 언타이틀이라고 지정이 됐는데 제목을 제가 따로 지정을 해볼게요. 베이컨 6회 튜토리얼 1로 제가 제목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는 일단 지금 다 다운 받은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zip 파일이죠. 압축을 풀도록 할게요. 압축을 풀겠습니다. 네. 압축 풀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총 4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주어져 있죠. 저는 일단 이 4개 중에서 이번 튜토리얼,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 그리고 다다음 영상까지는 이 데이터 프레임만 일단 활용을 할 거예요. 이 데이터 프레임만 일단 활용을 할 거고, 일단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데이터 분석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코드를 쓰기 전에 파이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건데요. 이제 패키지라는 게 사실은 조금 애매한 개념일 수 있고 사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이제 패키지라는 거는 이제 파이썬의 어떤 기본 기능 위에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을 이제 얹혀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파이썬의 기본 기능이에요. 파이썬의 기본 기능에서는 1 더하기 2라는 영상을 매우 잘 실행시킬 수 있어요. 파이썬은 뭐 추가 기능을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기본 기능만으로 1 더하기 2라는 영상을 훌륭히 수행을 해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간단한 수행 말고 예를 들면 3.1 이런 숫자를 뭐 반올림을 하고 싶어 혹은 올림을 하고 싶어 혹은 내림을 하고 싶어 이런 뭐 연산을 제가 하고 싶다고 할 때는 파이썬의 기본 기능만으로는 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게 폼은 작아주고 폼이 아니라 if else문 작아주고 뭐 제가 따로 만들 수야 있겠다마는 조금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짓을 하냐. 네, 설명드릴게요. import method를 쳤습니다. 자, import method를 쳤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mess라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즉 mess라는 추가 기능을 얹혀줘라 이런 뜻이겠죠. 이제 mess 패키지 안에 있는 추가 기능들을 파이썬 기본 기능 위에 얹혀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mess 안에는 굉장히 많은 추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mess 자 method.c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meth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c이라는 함수예요. 즉 이 c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보면은 meth라는 패키지가 추가해주는 어떤 추가적인 기능이겠죠. 네. 또는 함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함수 c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4가 나오죠. 이게 c이란 게 한국어로 이제 천장이라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림을 한다. 무조건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올림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3.7이 와도 이게 4가 되겠고요. 뭐 10.7을 오면 이게 11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기능, 그러니까 이 math라는 패키지를 임포트하기 전에는 이런 cd라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math를 임포트를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기능, cd라는 함수 또는 뭐 굉장히 다른 함수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일단 패키지에 대한 간단한 의미를 소개를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패키지예요. 어떻게 보면 추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를 예를 또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사용하고 싶다.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거기서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이썬의 기본 기능만으로는 머신러닝을 이제 네,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매우 똑똑한 사람이면 그걸 자기가 다 일일이 수학적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마는, 그걸 이제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미리 구현해 놓은 게 있어요. 예. 미리 구현해가지고 하나의 함수화를 한 게 있는데, 이제 그런 함수들, 굉장히 좀 잘 구현해 놓은 것들을 좀 사용을 하려면 또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야겠죠. 또 파이썬의 기본 기능에는 없는 것들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패키지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까지는 만 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그런 패키지는 필요가 없고, 일단 임포트 인더스 임포트 음, 네. 이렇게 제 5가지 패키지를 제가 임포트를 하겠고요. 임포트 판다스, 이제 판다스란 패키지를 임포트해라. 즉, 판다스 패키지 안에 있는 추가 기능들을 더 얹혀줘라. 이런 뜻이겠죠.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각각의 패키지가 어떤 기능들을 추가해주는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판다스란 패키지 있잖아요. 판다스란 패키지는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 주로 많이 다루는 어떤 태블러 데이터, 즉 테이블 데이터 형태를 굉장히 잘 다뤄주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굉장히 쉽게 다뤄주게 하는 그런 패키지고요. 그리고 matplotlib.py플롯은 시각화 패키지입니다.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으면 그걸 굉장히 잘 시각화를 하게 도와주는 추가 기능을 얹어주는 이런 패키지라고 할 수 있고요. C본도 마찬가지로 시각화 패키지입니다. 네, 이것도 시각화 패키지고, OS는 시각화 패키지는 아니고,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때 디렉토리 설정을 해줄 때 필요한 패키지고, numpy는 이 패키지는 이제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배운 이제 행렬 연산이라든가 이런 연산들을 굉장히 쉽게 해주는 그런 이제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해주는 이런 패키지예요. 네, 그렇고요. 일단 그러면 처음 해야 될 거는 데이터를 불러와야겠죠.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을 해놨어요. 내 PC 문서 안에 있는 이런 폴더에다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제가 regular 시즌 better란 데이터만 불러올 건데, 이런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디렉토리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렉토리 설정을 어떻게 해주냐. 네,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os, 즉 os.chdr 이란 말은 os 안에 있는 함수겠죠. 그러니까 os가 추가적으로 얹혀준 어떤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change dir이라는 건데, change 디렉토리란 말이에요. 네. 디렉토리를 바꿔달라. 이걸로 바꿔달라, 디렉토리를. 네,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걸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Shift Enter를 누르면 됩니다. Shift Enter를 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에러가 뜨셨죠? 에러가 떴죠, 에러. 신텍스 에러. 자, 이게 왜 뜨냐면은 파이썬에서는 희한하게도 이런 그 원화 표시 있잖아요. 디렉토리를 설정을 할 때 원화 표시를 2번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네, 2번 써줘야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디렉토리를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와야겠죠.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걸 일단 시행을 해볼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PD, 즉 PD, 그러니까 판다스라는 뜻인데, 판다스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readcsb라는 함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CSV 파일을 불러오는 이제 어떤 그런 함수인데, 이런 함수를 통해서 regular season better라는 CSV 파일을 불러와서 regular라는 오브젝트에 제가 저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Shift Enter입니다. Shift Enter 눌렀고, 그러면은 자, regular란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해야 되는 게,
이런 짓입니다. 자, 이게 어떤 짓이냐면은, 제가 데이터를 딱 불러왔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이전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대충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인 형태만 파악하기 위해서 regular.head, 즉 어떤 데이터 프레임 .head 괄호를 붙여주는데 이게 이제 그 해당 데이터 프레임의 상위 5개의 로우만 뽑아서 보여달라는 이런 말입니다. 네. 여기 괄호 안에다가 내가 만약 2를 써버린다면 상위 2개 0, 1 상위 2개 그리고 여기다가 10을 써버린다면 상위 10개 0부터 9까지 상위 10개 로우로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형태만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상위의 로우만 저기 따로 뽑아가지고 보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함수이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함수니까 네. regular.head를 하시면은 상위 5개만 보여줍니다. 저희가 일일이 이제 이런 컬럼들을 어떻게 보면 변수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이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명세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지금 여기에 점점점이 있죠. 이게 점점점이 왜 있냐면은 이 컬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걸 좀 줄여주자는 판단하에 점점점으로 줄여준 겁니다. 네. 원래 여기 안에 더 많은 컬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으로 이제 줄인 거죠. 저희는 이런 게 원한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컬럼들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점점점으로 줄여버리니까 조금 곤란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왜냐면 저희는 모든 컬럼들을 다 보고 싶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모든 컬럼들을 다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구글링을 해야 합니다. 구글링이란 게 그냥 구글에다 검색을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검색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겠죠. 파이썬 판다스란 패키지에서 더 많은 컬럼들을 보여달라. 이렇게 치시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쳤죠. 굉장히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치면 이렇게 결과값들이 나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걸 한번 눌러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사이트인데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이제 사람들이 코딩을 하다가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고 질문이 있으면 여기다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How do I expand the output display to see more columns? 더 많은 컬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올렸고 이런 게 질문이고요. 여기다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런 굉장히 좋은 사이트고요. 일단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저랑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나봐요. 더 많은 컬럼들을 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밑에 답이 나옵니다. 자, 밑에 답이 나오는데 이게 답이겠죠? 자, 딱 봐도 이거겠죠? 네. 딱 봐도 이거 아닙니까? 네. 맥스 컬럼을 500개로 해라. 그러니까 500개 넘어가면 점점점으로 하되 500개 이하이면은 무조건 다 보여두는 걸로 해라. 컬럼들이.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한 거겠죠. 그럼 저희도 이 헤드 위에 이런 식으로 복붙을 해서 설정을 미리 하고 헤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점점점이 없어지고 모든 컬럼들이 다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컬럼들이 다 나오고요. 네, 그럼 이제 컬럼 설명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한 그런 구글링과 같은 가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사실은 코딩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사실 저는 코딩을 책으로 배우기보다는 이렇게 구글링을 하면서 그러니까 직접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구글링을 하면서 배우는 걸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오히려 책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글링을 하게 되면. 그걸 하다 보면 실력도 느니까 구글링을 하다 보면 구글링 실력도 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요령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구글에 다 있어요. 예, 근데 책에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글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글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럼 일단 이제 네, 컬럼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헤드를 제가 5로 했는데 한 10 정도로 제가 늘려가지고 볼게요. 10 정도로. 자, 베터 아이디는 제가 그냥 임의로 지정해준 어떤 각 타자들에 대한 유니크한 아이디입니다. 유니크한 아이디고 왜냐면 이게 동명이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아이디를 유니크하게 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better name이라는 거는
이제 타자의 이름이겠죠. 타자 이름입니다. 가르시아, 강경학, 뭐 강경학, 강구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리고 year은 이제 연도, 팀은 뛴 팀. 자, ABG는 이제 야구를 좀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제 타율의 약자예요. 네, 타율의 약자여서 이건 어떤 뜻이 될까요? 가르시아라는 선수는 2018년도에 LG라는 팀에서 타율 3할 3푼 9리를 기록했다. 강경학이라는 선수는 2011년도 하나라는 팀에서 0할을 A타율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2할 2푼까지 뛰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 G는 대문자 G는 게임수입니다. 출전 게임수고요. 가라시아는 50게임을 출전했네요. 2018년에. 물론 이 선수 이제 방출되긴 했습니다만, 네, 50경기를 출전했고요. 그리고 AB는 이제 앳뱃이라고 해요. 타수. 네, 타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타자가 타석에 얼마 섰는지 이제 그걸 AB라고 할 수 있고, R은 득점. 그리고 H는 안타수. 1루타수, 2루타수, 3루타수, 그리고 홈런수 다 합친 안타수, 총 안타수고요. 2B는 2루타수, 3B는 3루타수, HR은 홈런수입니다. 네. TB는 루타수고요. RBI는 타점수, SB는 스톨른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도루 성공수, 도루 성공의 개수이고요. CS는 이제 도루 실패 개수, BB는 볼넷의 개수, 그리고 HBP는 힛바이 피치라고 해서 몸에 맞는 볼 혹은 사구라고 부르죠. SO는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 그리고 GDP는 이제 병살타 개수, SRG는 장타율입니다. 장타율. OBP는 출루율이고요. E는 에러의 개수입니다. 에러를 9번 했다는 건 이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네, 50경기 출전해서 에러를 9번을 기록했다는 건 이건 어마무시하게 많이 한 거고요. 에러를. 이 실책입니다. 실책. 수비 실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이트 웨이트는 이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제 키 그리고 몸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You're born 이건 생년월일. 이제 포지션은 수비 위치. 이게 내야수, 뭐 내야수도 있고 외야수도 있고 포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수비 위치가 있고 커리어는 어떤 커리어를 거쳤는지 이런 식으로 커리어가 다 나오고 스타팅 셀러리는 특정 선수가 처음 이 구단에 들어왔을 때 얼마를 받고 들어왔는지 얼마를 받고 프로야구에 입단을 했는지를 나오는 거고 지금 뭐 이렇게 1억 뭐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NAN이라고 뭐 이상한 문자가 괴상한 문자가 있죠. 이런 값들을 NA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이 셀 안에는 아무런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셀 안에는 1억이라는 값이 있어요. 1억이라는 값이 있고 이 셀 안에도 값이 있죠. 뭐 쿠바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대학교라는 값이 있고 여기 안에도 값이 있습니다. 0.902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는 아무런 값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값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빈 값이라고 해가지고 NA 값 또는 널 값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물론 NA와 널 차이에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선 그걸 다루진 않도록 할 거고요. 이런 NA 값들, 즉 빈 값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네,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네, 일단 이렇게 한번 봤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OPS는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측해야 되는 2019년 OPS를 예측하는 거죠. 그런 OPS고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게 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컬럼들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게 뭔 소리야? 뭐 루타수가 뭐야? 출루율이 뭐고 장타율이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야구를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해당 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해당 분야를 좀 빠삭히 알고 있어야지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구에 대한 어떤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다음에 이제 대회를 참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내가 출루율이라는 뜻을 모른다. 그러면 출루율 한번 검색해 보는 겁니다. 구글에다가 이게 뜻이 뭔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뜻을 다 알아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지금 이 컬럼 수가 좀 많은데 이 컬럼 수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질치하겠습니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 프레임 점 컬럼스라고 치면은 이 컬럼들을 한 번에 딱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 형태로 다 보여주죠. 이렇게 네, 다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이게 첫 번째 영상이 끝이었고요. 사실 첫 번째 영상에는 대회 혹은 튜토리얼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한번 읽어왔고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봤죠. 저희가 한번 헤드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엿봤고요. 그를 통해서 어떤 변수가 있고 그리고 그 컬럼들이 어떤 그런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regular.columns 즉 데이터 프레임.columns를 통해서 이렇게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영상부터는 이제 제가 이거 같이 올릴 거니까 두 번째 영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시각화, 그림 그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좀 재밌단 말이죠. 네, 그림 그리는 걸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런 AVG라는 걸 통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던가 디스트 플롯을 그린다던가 이런 그림 그리는 거를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